여러분, 대출 난민이라는 이야기, 여기에 30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구슬프게 합니다. 30대가 지금 펄펄 끓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 활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대가 전당포를 드나 든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여러분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출도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출도. 여러분 보세요. 실제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전당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휴대전화나 몽블랑 만년필을 맡기고 23만 원을 받아 떠났다는 기사입니다. 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출렁 내려앉았어요. 왜 제가 출렁 내려앉았나 하면 기금속도 아니잖아요. 사실 마음이 울컥하네요 솔직히. 기금속도 아니잖아요. 휴대전화예요. 휴대전화 하나 맡기고 15만 원 받아갔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하나 맡기고 8만 원 받아갔어요. 이 두 개를 합치니까 23만 원입니다. 23만 원. 이게 생활용품인 거 아니에요. 생활용품. 기중품도 아니고 이게 뭐 명품 가방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활용품을 가져와서 23만 받아서 떠났는데 제가 빨리 찾으러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전당포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안 올 겁니다. 아마. 안 올 겁니다. 오죽했으면 기중품도 아니고 생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휴대폰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휴대폰을 몇백만 원도 하죠. 요즘 비싼 거는요. 예. 게다가 몽블랑 만년필도 뭐 싸다고 하더라도 30만 원은 만년필 가져와서 23만 원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요즘 전당포에 생활용품을 이렇게 맡기는 비중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밖에 안 됐대요. 5%.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말입니다. 이렇게 생활용품을 가지고 좀 받아달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20%로 높아졌다. 20%. 4배가 된 겁니다. 4배가. 예. 그런데 그 대상들이 30대가 많다는 게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30대라는 건 여러분 지금 대출을 받아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의 경우는요. 이게 대출받을 곳이 없습니다. 대출받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제3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당포가 제3금융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전당포로 가는 겁니다. 전당포로. 그러면 아니 뭐 이금융권 아니면 그 이금융권에 뭐 상금융권이라고 사실상 이야기할 수 있는 대부업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카드론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드론이나 대부업체에서도 여러분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아니라 법정 최고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로 낮췄어요. 20%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27.9%였거든요. 이게 20%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받고 대부업체가 이게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익이 전혀 안 납니다. 수익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죠? 다시 대출을 해주잖아요. 돈을 어디서 빌려오겠습니까? 뭐 제2금융권에서도 빌려올 수 있고요. 제1금융권에서도 빌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빌려와서 차기로 대출해 주는데 예. 그런데 이 대출해 주는 사람이
만약에 디폴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디폴트를 하면. 쉽게 말하면 채무불이행 나 못 갚겠어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체들이 야 나는 이제 신용으로 못 빌려주겠어. 20%가 아니라 뭐 25%라고 해도 못 빌려주겠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많이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상황이 돈 빌릴 때가 더더욱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금리의 역설이기도 해요. 오히려 말입니다. 그냥 최고금리를 법정 최고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대부업체가 흑자를 낼 수 있는 모양새까지는 좀 놔두면 되는데 이게 정치의 어떤 논리가 여기에 개입되면서 말입니다. 낮춰야 게 무조건 좋은 줄 알거든요. 낮추면 무조건 좋다. 낮추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신용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신용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가지 신용등급이 있는데 그러면 그 10가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돈을 빌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정책의 일환인데 이게 포퓰리즘이 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퓰리즘이. 무조건 사람들은 최고금리가 낮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최고금리가. 아니거든요. 최고금리가 낮으면 대출해 주는 입장,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담보 내놔라 이렇게 됩니다. 담보 내놔라. 담보 내놔야지 이제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실제로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대부업체에서 개인 이용자 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세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2만 7천 명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9만 7천 명입니다. 3만 명이 줄어들어서 3만 명. 3만 명이면 여러분 거의 20%가 줄어드는 건가요? 3만 명이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게 여러분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니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줄 수가. 돈을 더 끼면 쉽게 말하면 못 갚으면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니까. 한때는 여러분 12만 명 줄고 그다음엔 2020년에 10만 5천 명이 줄었어요. 그래 대부업체 대부를 해줬어. 그런데 적자가 엄청나서 대부업체가 줄줄이 망했어요. 줄줄이 망했어요. 2018년 기준으로 대부업체가 1,500개였거든요. 2019년에는요. 1,355개로 줄어들더니요. 2020년에는 1,077개 급기야 2021년에는요. 968개로 줄어들어 1,000개가 깨졌습니다. 대부업체 사나머니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사나머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정도면 괜찮겠어. 27.9%도 괜찮겠어. 빌려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나니까 박살난 겁니다. 박살난 거예요. 저는 결국 대부업체마저 이렇게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 혹은 저신용자 뭐 20대 30대 40대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디 가서 돈 빌리겠어요. 결국은 말입니다. 전당포를 지나서 전당포가 마지막 단계고요. 전당포를 지나서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고성목 사장님이 나중에 서울곰탕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일수까지 쓰잖아요. 이게 불법 사금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불법 사금융이 간다는 것은 실제로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증거 어디 있으려는데 여러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세요. 2018년에 5,885건입니다. 2019년 4,986건이고요. 그런데 2020년에 늘어나는 거 보세요. 7,351건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요. 9,238건이에요. 그러면 2018년 대비해 보면 적어도 말입니다. 3,400건 정도 더 늘어났나요? 3,400건? 3,400건이 더 늘어났으면요. 2018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3,400건이면. 50% 이상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50% 이상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고 2금융권에서 못 받고 3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대부업체라든가 여기서 못 받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밀려나나? 전당포까지 밀려났다. 전당포까지만 해도 제도권입니다. 제도권. 결국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뜻이잖아요. 제도권 밖으로.
그것도 30대면 이제 팔팔한 나이에 이렇게까지 밀려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시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정치가들이 워낙 장난을 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경제를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지 괜히 설치고 다녀서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것 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요. 이분은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자고 해요. 10%까지. 그러면 나머지 실제 저신용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참 알다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제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서 경제를 다 죽이는 것. 이게 지금 알지도 못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극단적 사회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가 돼 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환진 TV가 이렇게 제가 목청을 높여서 새벽부터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발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포퓰리즘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우리 건면하게 일해서 결국 부자가 되는 그런 땀 흘려서 부자 되는 거 그거 만들고 싶거든요. 정환진 TV가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똑바로 보이고 경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되는지 그런 걸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정환진 TV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발 이유 없이 돈 뿌리는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뿌리를 잘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